설날 새벽 3시 17분. 그날도 설날이었다. 차례상을 준비하느라 늦게 잠든 엄마는 갑자기 눈을 떴다. 시계는 3시 17분. 그리고 아주 분명하게 들렸다. 응애. 짧고 숨이 막힌 듯한 아기 울음. 엄마는 심장이 내려앉았다. 우리 집에는 아기가 없다. 10년 전 설날 새벽 아이를 잃은 이후로는 그 소리는 집안 가장 안쪽 작은 방에서 들렸다. 그 방은 10년 동안 거의 열리지 않은 방이었다. 문을 여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훅 끼쳤다. 방 한가운데 접혀 있어야 할 아기 요가 펼쳐져 있었다. 버리지 못한 것. 그 요는 아이의 마지막 잠자리였다. 분유 냄새가 배어 있고 작은 손자국이 남아있는 연분홍요. 엄마는 그걸 버리지 못했다. 아버지는 몇 번이나 말했었다. 이제 그만 정리하자. 하지만 엄마는 고개를 저었다. 혹시라도 돌아오면. 그 말 이후로 아버지는 그 방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했다. 분명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는데 왜 방 중앙에 펼쳐져 있을까? 그리고 더 이상한 건 요 위에 동그랗게 번진 젖은 자국. 마치 방금 전까지 누군가 누워 울다 일어난 것처럼. 아버지의 설날. 아버지는 설날 새벽이면 항상 사라졌다. 차 좀 보고 올게. 그 말만 남기고. 올해도 마찬가지였다. 울음이 들린 그 시간 아버지는 집에 없었다. 엄마는 처음으로 아버지 차 블랙박스를 확인했다. 화면 속 시간은 3시 17분. 차는 그 강가에 서 있었다. 10년 전. 아이를 잃은 바로 그 자리. 그리고 녹음된 소리. 차 안에서 들리는 작고 또렷한 음성. 아빠. 엄마의 손이 떨렸다. 그날의 진실. 10년 전 설날. 아이를 잠깐 맡고 있던 사람은 아버지였다. 차례상 준비로 바쁜 집안. 아버지는 아이를 안고 차 안으로 나갔다. 금방 재우고 올게. 하지만 그날 아버지는 전날 밤 과음 상태였다. 차 안 히터를 켜고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잠깐 눈을 붙였다. 눈을 떴을 때 아이의 품은 비어 있었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강가 쪽으로 젖은 발자국이 이어져 있었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다. 다시 젖는요. 다음 날 새벽 엄마와 나는 그 방 앞에서 숨죽이고 기다렸다. 3시 16분.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졌다. 3시 17분. 요의 가운데가 천천히 내려앉았다. 아무도 없는데? 분명 누군가 누워 있는 것처럼. 그리고 요가 젖기 시작했다. 물방울이 번지듯. 응애. 이번에는 더 가까웠다. 엄마는 울기 시작했다. 엄마 여기 있어, 여기 있어. 강가의 발자국. 우리는 강으로 갔다. 비가 오지 않았는데 모래 위엔 작은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집 방향으로 이어진 젖은 발자국. 그리고 그 옆에 어른 발자국. 아버지의 것이었다. 아버지는 그날 강가에서 울고 있었다. 아빠가 미안하다. 강물 위에 작은 물결이 일었다. 그리고 잠깐, 아주 잠깐 물 위에
아기 형체가 비쳤다. 마지막 밤. 그해 설날 마지막 밤. 우리는 방 문을 열어둔 채 기다렸다. 3시 17분. 울음은 이번엔 슬프지 않았다. 마치 안심한 듯한 소리였다. 아버지는 처음으로 그 방 안으로 들어갔다. 요 위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 아빠가 데리러 왔다. 그 순간 요가 완전히 젖었고 방 안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리고 울음은 멈췄다. 봄이 오기 전, 그 후로 그 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요도 더 이상 젖지 않았다. 하지만 봄이 오기 전 아버지는 사라졌다. 강가에서 발견된 건 젖은 신발과 접힌 아기 요 하나. 요는 이상하게도 따뜻했다. 마치 누군가를 품고 있었던 것처럼. 안녕하세요. 중국 조심하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주세요. 부탁해요.